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의 경험도 틀리고 또 때로는 공부한 환경,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각자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리스크는 좋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정말 말도 안 듣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리스크. 또 때로는 와이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처가댁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유튜버 중에 박종경 변호사라는 분의 동영상을 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좀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중요한 리스크는 저는 아, 그 부모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서울에서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시골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태어난 곳과 하는 일과 살아오는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박정영이란 그 변호사분도 되게 가난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난한 게 리스크냐? 예, 리스크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는 부모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단순히 가난한 것이 리스크라기보다는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요새는 인도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들아 장남에게 우리를 먹여 살려라.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여 살려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리스크일 수도 있고 원래 뭐 옛날에는 다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라는 거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한 5, 60 정도 되면 무능한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나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희들이 출산을 하고 키웠으니까 너희들이 나머지 내 인생을 책임져.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저는 참 당황스러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부모가 그 직장을 다니고 한부모는 자녀를 돌봐도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가난했어요. 아버지들이 보통 일을 하고서 한 달에 한두 번 정기구이 통닭을 가져오는 게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즐거움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사실은 치킨 갖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이들이 세상 생활하면서 직업을 갖고 돈을 모으는 과정 중에 모든 걸 부모의 생활비로 가져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과거에 언젠가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자산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집값도 쌌고 어디나 그냥 대충 흙집을 지어서 살 수도 있고 돈 벌면 그곳에서 부모님과 계속 살 수도 있었고 대가족 주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아파트를 생활을 합니다. 아파트는 수명이 한 3, 40년 정도 되면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건축을 할 때 값이 싸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평 정도는 기본이 서울은 분양가가 거의 1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좀 괜찮은 곳은 20억이 넘겠죠? 그러면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20억을 평생 모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물론 좋은 직장이라고 대기업을 다니긴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대부분 청년들이 돈을 받으면 스포츠카 사거나 좋은 차 사고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오냐면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은 자기가 상속받을 거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예요. 상속받을 거기 때문에 자기는 집을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부모님들이 그 재건축할 돈을 물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돈을 좋은 차 하나 사는데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나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나는 나랑 똑같은 소득의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그런 소득이 안 되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관점하고 같이 그 연계해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은 자산이 왜 올라가는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화량하고 금리예요. 그 대출이고요. 그런데 이 대출은 여지껏 정권에서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실제로 보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조금만 부동산이 하락하면 뭐 그 특례 대출 같은 대출 상품으로 하락을 막는 행위들을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에게 결혼을 강요한다?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또 웃기는 건, 이 청년들이 자기 소득으로 온전히 집을 하나를 살까 말까 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이 친구들이 자기 집을 갖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게 부모 리스크가 돼버린 겁니다. 부모가 재벌이거나 기업의 오너거나 아니면 전문직이거나 특히 전문직일 때 양쪽 부모 다 전문직으로 돈을 많이 축적을 했거나 그러면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고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자산으로부터 자기 집을 구하고 남는 돈은 직장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놀기 뭐 하니까 다닌다는 그런 형태로 되는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하고 비교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부모고 아들아 나를 먹여 살려라. 아들이 받아오는 월급을 그대로 자기들 생활비를 쓰는 부모가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경우로 어떤 걸 봤냐면 어느 부모님이 아들이 정규직에 이제 취직을 하게 생겼어요. 뭐 합격도 다 했고 이제 나름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부모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하소연을 하냐면 아들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취직했는데 취직 못하게 막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임대주택에 사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살면서 아들이 정규직으로 대기업에 취직하니까 자기 신들이 그 집에서 쫓겨날 환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평생 직업 없이 그냥 허드렛 일만 하거나 돈을 모으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다고. 그런 실사례를 저는 처음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자식들의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자신들의 그 생활이 더 걱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오히려 자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잘 됐다.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던지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는 고아처럼 대기업 취직해서 그냥 다녀라. 그리고 부모의 자녀는 미래는 네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러니까 놀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리스크, 부모를 잘못 만나면 남은 인생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물론 어떤 분은 극단적인 예외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서 저는 많은 놀랬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지금 돌아가시건 없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본인들의 노후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더 웃긴 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제 자매들 다 부모의 노후 대상으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대상으로 더 생각했다는 얘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첫째한테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졸업하고 학교 그만 다녀라. 예전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돈 내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무상이지만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무상이 된 거죠. 경제가 다 망가지면 다시 이게 유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떳떳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럼 뭐하러 낳나요?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을 주려면? 혹시 봉지쌀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쌀을 10kg, 20kg가 아니라 봉지에 넣어서 한 봉지 정도씩 팔 수 있는, 예전엔 그렇게 팔았습니다. 대박쌀도 있었고, 한 대박에 쌀 얼마. 그때는 환경이 그랬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부모 중에 실제로 반대로 은행 다니면서 단독주택이라도 지어서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돈이 없고 가난하고 교육을 못 시키는 환경에 있어도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자리라는 게 단순히 정규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을 해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그런 부모들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암울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언제 하느냐? 어른이 돼서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나의 부모가 정말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 부모였나,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부모였나를 곰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의지로는 얻을 수 없는 부모에 대한 리스크,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년이 됐을 때 내가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된다, 또는 아들아 내가 너를 대학을 보냈으니 남은 내 삶을 책임져라 라는 부모를 만났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과감하게 권고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부모에게서 탈출하라. 네, 우리 부모가 그런 부모라면 어느 날 그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대신 저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학교에 보내주신 그 등록금은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노후는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왜?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몰라요. 부모님이 건강하신데도 일도 안 하고 자녀들한테 기대는 건 정말 그건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다 치면 뭐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하기 싫어,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라면 여러분은 그것에서 당장 탈출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나갈 계획을, 플랜을 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현정이었습니다.